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작가, 누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추측하시다시피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K 롤링입니다. 그녀가 1년간 번 돈은 9,500만 달러, 1,069억 원인데요. 미국 경제지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1분당 평균 180달러를 번 셈이라고 하죠. 해리포터 작품 하나로 세계적인 거부가 된 그녀를 보면 잘 만든 콘텐츠 하나가 얼마나 파급력이 큰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좋아하는 민족도 드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전래동화만 봐도 다른 나라에 비해 창의적인 데다가 재치와 지혜가 넘치죠. 거기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영화와 드라마, 만화에 열광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인의 재미있는 이야기에 대한 열망을 가장 쉽게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웹툰 시장입니다. 종이책으로 벌어들이는 인쇄만 생각하던 과거와 달리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이 가능해지며 콘텐츠 산업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웹소설 재혼황후가 40억의 수익을 올렸다거나 중견 웹툰 작가들의 수입이 연 1, 2억 이상이라는 이야기는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특히 한국 웹툰이 가진 독특한 스토리텔링은 이미 주류 콘텐츠 시장에서 인정받은 지 오래입니다. 조회수 40억 건을 넘긴 네이버 웹툰 시네탑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당시 1화만 공개됐는데도 트위터 실시간 순위 9위에 오르고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극찬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리뷰를 살펴보면 시작부터 놀랍다. 이 웹툰이 애니메이션화 된 것을 볼 수 있어 너무 기쁘다. 이런 작품을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식의 칭찬이 가득했습니다. 그 외에도 화장으로 여신이 돼가는 여고생을 다룬 여신강림은 조회수 40억 건을 기록한 후 드라마로 제작됐으며 이태원 클라스, 경이로운 소문도 웹툰 원작으로 드라마로 제작돼 연일 시청률 고공행진을 기록했었죠. 콘텐츠의 우수성은 물론이고 일찍이 플랫폼을 만들어 기존 출판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킨 한국 기업의 선전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우수한 플랫폼 덕분에 K 콘텐츠는 그야말로 글로벌화되고 있는 것이죠.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각국에서 이미 웹툰 플랫폼을 장악한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 색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에 선진국의 콘텐츠 사업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고요. 제2의 디즈니, 제2의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블룸버그 통신은 얼마 전 네이버와 관련해 인상적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박상진 네이버 CFO와 인터뷰한 기사에서 네이버 웹툰이 미국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인지도를 쌓은 단계에서 미 증시 상장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쿠팡 사례와 같이 한국 기업의 미 증시 상장은 요즘 주식시장을 달구는 뜨거운 감자인데요. 기업가치 1조 원을 인정받은 한국의 유니콘 기업들이 최근 미국 증시 상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쿠팡의 후발주자로 기업가치 20조에 육박하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 웹툰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웹툰은 최근 본사를 미국 LA로 옮겨 세계 최대 콘텐츠 시장에 승부수를 던질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죠. 실제로 두 기업의 성장세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웹툰 글로벌 연 거래액이 1조 3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월 이용자가 6,700만 명에 달하는 네이버 웹툰은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대만, 태국 등에서 구글 플레이 만화 앱 1위를 차지하고 있죠. 만화의 종주국이라 볼 수 있는 일본 시장에서조차 한국 기업의 웹툰 플랫폼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일본 만화 시장에서 웹툰이 차지하는 비율은 50%. 웹툰을 제공하는 어플의 매출 순위를 살펴보면 기가 막힙니다. 1위, 2위, 4위가 모두 한국 기업이거든요. 라인, 카카오, NHN이 이미 일본 시장을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라인의 일본 수익은 218억엔, 우리 돈으로 2,300억 원쯤 되고요. 이렇다 보니 웹툰 플랫폼 전 세계 1위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웹소설과 같은 다른 형태의 콘텐츠 플랫폼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네이버가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네이버는 올해 초 세계 최대의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를 6,6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드라마 등을 만들려면 역시 좋은 이야기가 필요한데요. 이미 대중에게 인정받은 웹소설이나 웹툰 등을 통해 2차 저작물을 만들겠다는 네이버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전 세계 왓패드 이용자 9천만 명과 네이버 웹툰 7,200만 명을 단순 합산하면 매달 1억 6천만 명이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웹소설과 웹툰 콘텐츠를 보고 있는 셈인데 그저 놀라울 따름이죠.
카카오는 미국 웹소설 플랫폼 레디쉬를 4,400억 원에 인수하기 위해 진행 중인데요. 두 기업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웹소설 플랫폼을 인수하려는 이유는 시장을 독점할 기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영화 시장은 50조, 게임 시장의 규모는 180조입니다. 만약 웹소설 원작을 바탕으로 영상, 게임까지 한국에서 직접 만든다면 막대한 파급 효과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클 것입니다. 디즈니가 5조 원의 마블 스튜디오를 사들인 후 마블 유니버스로 영화, 캐릭터 사업을 확장해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것만 봐도 콘텐츠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죠. 실제로 와패드에 올라오는 수많은 웹소설은 이미 영화와 TV 드라마로 제작됐는데요. 와패드에는 500만 명의 창작자가 10억 권 이상의 작품을 게재하고 있으며 한 해 상업성으로 제작되는 작품만 해도 90편 이상이라고 합니다. 요즘 네이버와 카카오를 보면 제2의 디즈니가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만든 플랫폼인 만큼 한국 작가들의 약진도 기대됩니다. 모범택시, 나빌레라를 비롯해 김비서가 왜 그럴까 같은 작품이 모두 웹툰 혹은 웹소설이 원작인 작품인데요. 이제 잘 만들어진 한국 작품이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김중구 대표는 한 컨퍼런스에서 창작의 허들을 낮춰 작품의 다양성을 확대해가는 것이 목표라며 네이버 웹툰이야말로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특성을 모두 가진 플랫폼이라 자신했습니다. 소수의 베스트셀러만 밀어주는 것이 아닌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는 다수의 작품을 다양한 나라의 독자들이 만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김중구 대표는 새롭게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소개하는데요. 앞으로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웹툰을 만들 수 있는 오토 드로잉 제작 도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사람도 웹툰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몇 년 내에 웹툰과 웹소설 생태계가 비약적으로 확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모든 게 한국 기업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니 뿌듯한 기분이 듭니다. 네이버가 공격적으로 플랫폼을 인수하고 투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카카오는 아마추어 작가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카카오는 카카오 페이지 스테이지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바로 아마추어 작가들이 작품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네이버처럼 양질의 아마추어 콘텐츠를 직접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좋은 콘텐츠 하나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카카오 페이지의 웹툰 승리호로 만든 영화는 지난 2월 넷플릭스 영화 전체 순위 1위에 오르며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죠. 글로벌 콘텐츠 공룡 기업이라 불러도 될 두 한국 기업의 행보는 참 흥미롭습니다. 앞으로도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한국인의 역량과 탄탄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K 콘텐츠가 세계 곳곳으로 뻗어가길 기원해봅니다.